부산대학교 캠퍼스 한편. 뭔가 분주하게 준비 중인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약간 지금 위아래 바꿉시다. 아까 좌우는 됐고 왼쪽 거를 약간만 좀 오른쪽으로 옮깁시다. 그리고 펄스는 약간 좀 위로 봐야겠다. 네, 펄스 좀 위로 보고.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현재 팔고 있는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컬러 변조 방식의 레이저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연물을 한번 뿌려볼까요? 연기를 뿌려서 안개가 짙게 낀 도로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때 안개 속에 사람이 서 있다면 자율주행차가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지 보는 실험입니다. 기존 펄스 방식, 연무 닿을 때마다 계속 그 레이저가 뚫지를 못하는데 컬러 변조 방식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시야에서 가리는 것도 여기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걸 알 수 있네요.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입니다. 기존 라이다는 안개나 비 같은 악천후 속에서 물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 김창석 교수팀이 개발한 컬러 변조 라이다는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물체나 사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율주행차의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죠. 저희 실험실은 색깔이 멈춰있지 않고 막 자유롭게 변하는 컬러 변조라고 하는 레이저를 잘 만드는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를 잘 사용을 하면은 기존의 전기나 기계 제품들이 훨씬 성능이 좋아지도록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현대자동차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 CES 학회를 갔더니 컬러 변조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율주행차에 쓰이는데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아무도 그걸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몇 달을 찾아다녔더니 부산대 가면 누가 아는 사람이 있을 거다. 소문 듣고 왔다면서 찾아왔더라고요. 대기업이 기술 개발을 위해 대학에 손을 내밀었고 3년여의 연구 끝에 자율주행차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원천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당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정다운 씨. 이번 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관련 논문은 네이처 자매지에 온라인 게재됐는데요. 다운 씨는 제1저자로 이름을 실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석사생으로는 아주 이례적인 성과였습니다. 사실 저 혼자만의 아이디어는 절대 아니었고요. 이제 당시 제 사수셨던 이제 박사과정 선배분께서 이 기술의 핵심에 해당하는 레이저를 이미 개발을 하셨고 저는 그 레이저를 이어받아서 이제 3차원 거리와 속도를 영상화해내는 기술을 완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석 교수는 이 기술을 부산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이전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라이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계획인데요. 지역 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일반 연구원이면은 이왕이면 가장 큰 기업 좋은 조건으로 갈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부산대 교수고 또 부산 지역을 어떻게 나름대로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우리 학생들과의 취업이라든지 산학 연계 같은 기회도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이왕이면은 지역 기업을 선택해서 송화이텍으로 넘기도록 했습니다. 지방대의 경쟁력은 곧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수준 높은 대학이 지역의 중심에 서면 청년들이 모이고 지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곧 일자리로 이어지고 지역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그 해법을 지방대에서 찾아봅니다. 이거는 따로 넣어야지.
똑같다 해서 뭐 어떤 거? 아니 이거는 금방 빵. 아니 그럼 이걸 여기다 넣어줘야지. 이거 빨래 해주시는 거예요? 네, 요거 빨아가지고. 이제 다 챙겼나? 응. 그럼 이제 과일 먹고 준비해라. 갈 준비해라. 알겠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반복되는 풍경인데요. 그래, 아빠는 물건 좀 보내주라. 나는 막 개하면서. 알겠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다운 씨는 20년 넘게 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경기도 화성의 대기업 연구소에 입사하면서 부산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 쪽에 취업할 수 있는 자리도 알아보긴 했는데 당연히 사실 여기는 이공계열 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연구직 그 자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금 많이 포기를 하고 나가봐야 창원이나 아니면 뭐 울산이나 갈 수야 있긴 하겠지만 사실 거기도 그렇게 막 썩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저는 경기도권으로 취업을 했었습니다. 다운 씨의 고민은 지역 청년들 다수가 가진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의 결론은 대부분 지역을 떠나는 쪽입니다. 부산 청년들의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16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부산을 떠났습니다. 부산을 떠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일자리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남아있는 부산과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 사이를 오가는 불편은 지역 청년들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됐습니다. 천안 아반, 또 광명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가는 KTX. 부산 청년들의 탈부산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올해 4월 부산의 청년 인구는 역대 처음으로 50만 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 단지라는 게 83년에 용인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경기도 남부와 판교, 분당, 평택 이런 데 지식 경제의 패러다임이 형성되게 됩니다. 1983년 용인에 S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첨단 지식 산업단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자 청년들 사이에는 취업 난방 한계선이라는 웃지 못할 표현까지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본사 86%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는 현실.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막상 이제 찾아보니까 부산에는 연구소에 기업이 좀 많이 없네. 보통 이제 처음 구직 활동할 때는 이제 좀 익히 아는 연구소나 기업들 위주로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그 선배들도 계속 이야기도 듣고 이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타지에 있는 연구소나 기업들로 위주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많게는 한 해 2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상황. 돌파구는 없는 걸까요? 부산 청년 인구 순이동 추이를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대 중반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9세부터 22세까지는 부산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이 더 많다는 사실 아셨나요? 부산의 대학이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남권, 우리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부산에 있는 학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혹은 이제 다른 학교들을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내가 20살이 되면 부산에 있는 학교를 가야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부산에 있는 대학들은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역으로 청년을 유입시킬 뿐만 아니라 대학 주변으로 상권, 도로 같은 인프라를 만들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 지역 성장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방대의 생산 유발 효과, 그러니까 하나의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가 수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은 도시를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스웨덴 남부에 자리한 도시 말메.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유럽 도시 중 한 곳 같아 보이지만 숨겨진 이야기가 많은 곳입니다. 말메 외곽에 자리한 한 창고. 요즘 제일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창고를 가득 메운 건 중고 가구들인데요. 이들은 중고 가구를 대여해주는 스타트업을 운영 중입니다. Yeah, this is essentially our main storage space, where we have all our items, and from which we deliver the items to the Malmö storage and to the Lund customers. So here we also, whenever we get new items, we bring them here outside. We make sure that everything is quality checked. We clean in the first round. 모두 이곳 지역 대학인 말메 대학교 출신인데요. 학교 과제를 하면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고 2년 전 창업했다고 합니다. The idea of renting furniture is not new. It's not a completely new idea. But somehow in Sweden it's not very popular that people rent household furniture. So we saw that there was a need for it and we needed a solution. We ended up creating this business. 이들의 주요 고객은 말메로 이주해오는 대학생들입니다. 보통 스웨덴의 학생 아파트는 입주할 때 가구가 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이들은 고객들이 중고 가구를 주문하면 공간에 맞게 배치까지 해줍니다. 새 학기를 앞둔 학생이 방에 찾아왔습니다. Hey, hi Anna. Hey, welcome. Welcome to Malmö. Welcome. Make it feel like home. They also have a storage space. Storage, yes. And you can also, if you do that thing over there, that's also adjustable. So you can Yeah, go up and down. perfect. Yeah, I really like it. Thank you. You can lean back and also lock it in push. Yeah. I'm originally from Germany, but I moved to Sweden, to Malmö, for my master degree, like a 2-year program. And moving here was very easy for me since it's not that far away. But realizing coming here and it's like an empty student apartment, I got in touch with Cohabit. We had 30 customers in the first year. This month we have more than 45 customers. I think every year there are more and more students that come to Sweden in general, not just in Malmö. So we also see that as an opportunity for us to offer the service. 대학생들이 늘어나는 만큼 기회도 늘고 있다는 이야기. 이 도시에서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So my name is Gustav Larsson. I am 27 years old and I was born here in Malmö and I'm studying at Malmö University. When I was 19 or 20, I moved abroad. So I moved to Germany, to Berlin, where I worked for a bit. And then after 3.5 years, I felt like I wanted to do something new. And I wanted to learn programming. So I came back to Malmö to study here at Malmö University. 그를 말메로 다시 불러들인 건 바로 대학이었습니다. (1998년) 문을 연 말메 대학교. 공립종합대학교로 5개 학부 26,00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곳입니다. So this is where I work, the office space of the university. I work as a research assistant here. So I help
at a research project with doing interviews for companies and reading papers and yeah, doing thematic analysis and stuff. So are you making a game? No, we're doing research about games or game-related things. For instance, AI in games, or how AI might or games might affect your collaboration or stuff like that. So research around games. I'm now doing a master's, but when I was in my last 6 months of my bachelor, I would get a lot of requests on LinkedIn for companies that wanted me to come to interviews and stuff. So it really felt like I didn't really have to look for a job was looking for me. 일자리가 나를 찾는다니 정말 꿈 같은 이야기네요. 현재 말미는 스웨덴 내에서도 게임 산업을 비롯해 IT 첨단 기술 산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UN 환경기획 선정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기도 했죠. 하지만 1980년대 후반만 해도 이곳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말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건 코쿰스 조선소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조선소였죠. 당시 말미시 공무원으로 일했던 크리스테르 패션 씨는 그 시절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Det man ser på den bilden där är hur arbetarna anländer till arbetet på morgonen. Och det var känt att det kom en stor strid av arbetare som passerade de centrala delarna av stan, för de var tvungna att passera en liten bro för att komma in på arbetsplatsen. 말미 시민 대부분이 조선소나 혹은 그와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도시를 대기업 하나가 먹여 살렸던 셈이죠. Och kranen var den största, tror jag, i världen. För att den var ju också en symbol för Malmö. 당시 말미는 유럽에서도 가장 부유한 도시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번영에도 끝은 찾아왔습니다. Här samlades då många som arbetade där och kanske deras familjer också för att höra det tråkiga beskedet om att varvet skulle läggas ner. Och detta var 1987. Och det är en av de fackliga ledarna som talar till de anställda på varvet. Minister som kom hit och gick runt i stan och konstaterade att oj, men det var ju att det var tomma tomter där ingen ville bygga för att man trodde inte på staden och stadens utveckling. 조선소가 문을 닫자 도시는 하루아침에 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약 40년이 지난 지금 말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기적에 가까운 변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당시 말미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던 일마르 레팔루 전 시장입니다. 그는 사회 각계각층과 함께 끝장 토론을 펼쳤고 말미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All this is reclaimed from the sea, and it was reclaimed from the sea for making a shipyard. In Sweden, we had a long period where we tried to support the northern part of Sweden that had lots of problem with unemployment. The only thing that was sufficient was when we, in the northern part of Sweden, started a new university. That created a generator for jobs in the northern part of Sweden. Normally, you are building universities 3-4 kilometers outside the city and making it a sort of compounds. I wanted the university to be a part of the city center. 과거 코쿰스 조선소 일대에 말미 중앙역과 말미 대학교 캠퍼스를 세웠습니다. 역에 내리면 말미 대학이 가장 먼저 눈에 띌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말미를 찾는 사람 누구나 말미의 첫인상이 대학과 청년이 되도록 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쇠락하는 도시가 아니라 젊고 희망찬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도록 말이죠. 실제로 대학이 문을 열자 침체됐던 도시는 서서히 활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말미시는 정부의 보조금을 대학에 집중 투자해 교수진을 탄탄히 하는 등 교육의 질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자 스웨덴은 물론이고 유럽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In one way, the focus came into the microchip, you know, education to educate young people in game, playing, in technology and things like that. You know, all those offices, financing, things like that, who has established here. Also is dependent that you had students who are well educated in the new technology. 말메 대학 바로 옆에 자리한 밍크, 말메시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데요. If you want to just go on and talk a little bit more, that's fine. Then afterwards we have some questions and feedback. 이곳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방학 동안 발전시킨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창업가가 되기 위한 방법을 배웁니다. It was my first experience actually developing the idea, also like with a team, like surrounded with people and some coaching. So now I know how it works and especially give me some confidence, like, okay, this is what I have to do. They have been very clear that it doesn't end. We can still get help. It's with the school and the cities. And so I'm studying 1 more year, so I can get 1 more year. So I can do it next summer also. And you can get help the whole year from the innovations. On a political level, you know, for the whole region of Skåne, I think it's super important that we have, you know, we're feeding these tools, we're feeding the knowledge on how to become a successful startup, an entrepreneur, and that is a value in itself. Yeah, because that could also be a value if you are not pursuing entrepreneurship, but you're working for a big corporate or even a small company, then you could apply these tools and experience to have that company grow and thrive instead. So. 밍크에서는 IT 기반의 스타트업을 발굴, 체계적으로 멘토링하면서 1년에 70개씩 기업을 배출합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말매 곳곳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죠. Bolag som till exempel heter Mapillary. Mapillary, de gjorde AI, eller man kan säga de gjorde algoritmen för ansiktsigenkänning, facial recognition. Det bolaget såldes till Apple och idag om du har en Apple-telefon och använder det för Face ID eller för att logga in, det är deras teknologi. De är jätteglada. De är väldigt glada. Det känns exklusivt att få vara en del av Mink och det är vi också glada för. Att det känns som att man måste kämpa lite för att komma in. Man blir glad för då vet vi att de kommer göra det här lilla extra för att se till att det går bra för deras bolag. 현재 말미는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말미에 새로 문을 연 스타트업 숫자만 해도 3,135개. 매일 9개의 새로운 회사가 생겨나고 있는 셈입니다. There is more people working in this area, the whole area, harbour area today, than when the Kockums shipyard was going on in full scale. So this is, you know, there is a lot of offices working with financing and you know, IT service and things like that. They also have to go somewhere to eat and things like that. So they are also, you know, a part of this city center. 말매 인구는 조선소가 활황이던 시절의 숫자를 뛰어넘어 4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5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으면서 완전히 젊은 도시가 됐습니다. 우리도 지방들을 통해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지방대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지면서 날이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는 지방대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대 살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 정부의 가장 핵심 정책은 글로컬 대학. 2023년 글로컬 대학 신청에 108개 대학이 94개의 혁신 기획서를 제출해 주셨고, 작년 말 지역에 있는 14개 대학이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대학들에겐 5년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를 포함 14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방대학의 숫자를 줄여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부산대학교하고 부산교대였나요? 그렇게 이제 글로컬 지정되고, 올해는 이제 동서대하고 동아대가 글로컬 대학 지정돼서 이제 좀 재정적인 지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관점에서 어떻게 지금 부산이 당면에 있는, 혹은 조금 더 넓게 보면 동남권이 당면에 있는 문제에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잘 모르겠다. 정부가 그러한 지방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면 그 과정에서 지방대학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려져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그냥 경쟁을 통한 어떤 평가를 통해서 뭐 저평가받은 대학은 그냥 퇴출을 유도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지방 공동화 현상을 그냥 좌시하겠다라는 의미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방대를 살리려는 시도는 2004년 참여정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후 20여 년 동안 역대 정부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다양한 방식의 지방대 살리기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매 정부마다 적극적으로 지방대 재정 지원을 해온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020년 한 해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전체 규모는 약 8조 원가량. 이 중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서울의 주요 3개 대학, 일명 스카이에서 가져갔습니다. 지방대를 살려야 한다면서 재정 지원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아이러니한 현실. 왜 이런 걸까요? 그 대학이 연구나 교육의 측면에서 일정 성과를 내면 포상적 성격으로서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그 대학의 재정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우수하고 뭐 학생들 취업이라든가 연구 결과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학들이 재정 지원을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대적으로 지방대학은 소외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1인당 교육비만 비교해봐도 서울대가 부산대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지방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역의 대학에 더 투자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맞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면 더 많이 투자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처럼 투자해서는 비례해서 갈 경우는 뭐 이 불균등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니까. 대학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미국 텍사스 중부에 위치한 도시 오스틴을 찾았습니다. 오스틴은 텍사스의 주도로 라이브 음악으로 유명한 곳이죠. 오스틴 6번가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라이브 클럽이 모여 있습니다. So we're one of the
Gary Clark Jr. used to play here. Back in the day when the bar was under a different name, Steve Ray Vaughan played here. So we've been known for music here for a long time. It's very energetic. People come to see the music. We're known for music, and that's what we want to see. Yeah. 하지만 아침이 되면 오스틴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출근길에 오른 차들로 도로가 꽉 찼는데요. 세계적인 검색 엔진 G사를 비롯해 글로벌 대기업들이 오스틴 곳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기업들을 불러들인 건 바로 UT 오스틴이었습니다. UT 오스틴은 1883년 문을 연 주립대학으로 약 5만 2천여 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재학생 규모로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학입니다. Texas! Texas! OU! OU!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신입생 환영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곳에서 만난 신입생들에게 UT 오스틴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It's really nice. I mean, there's so many opportunities, so it's cool to see what UT has to offer. I'm really interested in a lot of them. It's such a shame that I can only join a few of them or really commit to a few. But yeah, I like all the opportunities. But why UT Austin? Was there a particular reason? I like that it allowed me to choose a specific track within my major. So even though I'm doing mechanical engineering, I can focus on material science, and I can because that's one of my other passions. So I like that I was able to do that. I really like the education program that they have. They have a really strong engineering base, and then it's closer to home, so it's cheaper that way too. And then they have like a lot of connections to local companies, but also really bigger companies, and so I thought that it would be a good way to learn about them. Cockrell School of Engineering is one of the largest engineering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6,100 undergraduates, 2,500 graduate students, and almost 300 faculty. The Cockrell School of Engineering, apart from other engineering school, I think one of the big things is the emphasis on experiential learning. So the students spend a lot of time actually doing engineering in a variety of ways, whether it's in classes, in labs. UT 오스틴이 중요시하는 경험 학습을 엿볼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650평 규모의 공간에 고가의 장비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So this down the hall, this is our entire space. The first area in here is digital fabrication, which is where all of our 3D printers are. So students come in here 5 days a week, all day, and all of these printers that you see behind me are all free for them to use. How many 3D printers you have? Yeah, so we have 18 of these. We have 20 over there. We have about 6 to 8 specialty ones in the middle, as well as 4 specialty resin printers down over there. So some really cool things that we've made. This is an engine that was made entirely using this machine. It looks very complicated. Yeah. So this level of detail is impossible to get on any of those printers. Only these machines. And so students can come in and they have access to these machines to print extremely detailed parts like this. 와, 진짜 정교하네요. Before I came to the school, I had never seen one of these machines. So as a student, it's very, very interesting and very cool to be able to have access to machines like this for me to use. UT 오스틴 학생이라면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과제물부터 개인 작업물까지 직접 제작해보면서 자연스럽게 공학적 지식과 경험을 쌓아나갑니다. The other thing that's interesting about the United States is that the state governments in the United States invested heavily in major universities and research centers. They funded part of it through tax revenue, but they funded a lot of it by just allocating land that was under the control of the state or public land to support the university.
we developed this really amazing system of higher education, and that created a trained workforce that was dispersed across the country. Businesses, companies, and so on could take advantage of that workforce, again, not just in the primate city, but in these various kind of second-tier cities, areas, etc., etc. 이곳의 한 해 예산은 한화 약 5조 1천억 원. 이 중 24%인 1조 2천억 원을 주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든든한 자원을 바탕으로 UT 오스틴은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연구개발비로만 약 1조를 지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곧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캠퍼스에서 드론 동아리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이들은 대학이 주는 기회를 체감하고 있을까요? I think there's a crazy amount of opportunity at UT. Like in my first year, I got like 2 professors that said, "Hey, do you want to join my research lab?" And I got 2 job offers. The amount of resources there are at UT is immense. Like there's opportunity everywhere. I actually found my internship from email. I applied 2 seconds, and 2 days later I got a call. 드론 동아리 회원들은 대부분 공과대학 학생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비들을 활용해 다양한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I guess I'll start with Arjun. He's the vice president of our club, so yeah, he handles some of the admin stuff. So he helps me, but also helps oversee some of the hardware and software operations. Right here, this is Ethan. This is one of the hardware project managers. So he's helping with a lot of the electronics with his electrical engineering knowledge. Yes, so big help there. Oh. 직접 개발한 경쟁 드론으로 대회에 참여하기도 했다는데요. So this is competition from 2 years ago that our club competed in. Essentially, we have our aerial vehicle that would survey the field, and it would detect markers on these ground robots and determine if they were enemy markers or friendly markers. But if it was an enemy, it would shoot down an infrared laser, and this infrared receiver on the ground robot would detect it and essentially beep and stop the ground robot. 드론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부터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부품을 제작해 완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모두 직접 해냅니다. 대학 동아리라기보다는 작은 벤처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대학이 키운 인재들은 기업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Hey! Welcome to our office. Can you introduce your office? Yeah, so we're e-vehicles. We do public safety, drone as a first responder, and this is the University of Texas. Okay. Is this your office? Yeah, it is. So we partnered with UT through something called the Standard Research Agreement, and with that we're able to employ UT interns and students and able to develop drone technology alongside with them. 911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공공 드론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사고 현장에 3분 안에 출동해 현장 상황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필요한 구조 인력과 장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조도 훨씬 빠르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비케이브라는 도시에서 시범 도입 중입니다. I really like working with students. When you think about the business, like we're sending a robot to 911 calls. That's like a pretty out there idea. So like you need to have that like willingness to try new things. And I just kind of feel like that's a hallmark with like young engineering students, like, you know, willing to just like really like be on the frontier of things. 드론 동아리의 이 두 친구도 이곳에서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기업은 이들의 창의력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었죠. I mean, when you think about the history of like great technology companies,
it's usually tied with like a university. Like, I mean, you think of Google, the Google search engine started at Stanford, even like Microsoft or even Facebook started at Harvard. And usually smart and talented people congregate around universities. So yeah, I know by being able to have like a world-class institution like the University of Texas, you're able to develop really cool new ideas and new technologies that you wouldn't be able to if the university didn't exist. 이미 오스틴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 S사는 현재 신규 공장을 추가로 짓는 중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A사도 연구개발과 엔지니어링을 위한 신사옥을 최근 완공했습니다. 이처럼 오스틴에서 사업을 펼치는 글로벌 기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오스틴으로 본사를 이전해온 기업만 해도 66개에 달합니다. 수많은 테크 기업들이 자리 잡으면서 1980년대 초만 해도 인구 약 41만 명의 작은 도시였던 오스틴은 이제 인구 약 223만 명의 거대 도시가 됐습니다. There's no question that the role th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played, the world economy started shifting, and it was getting away from just manufacturing assets, and it started becoming more about creativity and imagination and educated workforce. One of the things that happened was Austin was just perfectly positioned, and of course, it's going to require us to continue to be a city that young people see themselves in and see themselves growing old. 오스틴과 달리 부산의 청년들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미래를 그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역의 운명을 바꿀 작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산 기장의 한 기업.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강소기업인데요.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부산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저희 회사 준공이 22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수도권에서 이전한 반도체 1호 기업입니다. 반도체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좋겠는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부산으로 이전을 결정했고, 그 당시 저희가 부천에서 이제 50명 정도 직원이 있었는데 따라온 사람은 35명. 지금은 저희가 거의 한 95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35명이 내려와서 여기서 저희가 한 지금 50명 이상을 저희가 새로운 인력으로 뽑아서 지금 현재는 회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별 연구원님, 지금 뭐 작업하고 있어요? 저희 NDC 작업 지금. 그러면 지금 솔더를 디스펜스 여기다 하겠네, 지금? 네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NTC 한번 붙여보게, 여기다가 지금 폴더 디스펜싱 하고, 네. 그다음에 NTC 공정 넘어가자고. 오케이. 네. 네, 한번 해보세요. 본사는 물론 연구소와 공장까지 일괄 이전해온 이 기업은 부산에서 전력 반도체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인데요. 독자적인 기술을 갖춘 경쟁력 있는 회사가 여러 이전 후보지 중 부산을 택한 이유, 바로 대학이었습니다. 부산에는 대학교가 20개가 넘는 전문대 포함해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먹이 사슬들이 충분히 연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만 잘할 수만 있다 하면 얼마든지 이 경기도를 떠나서 경상남도와 부산, 그다음에 울산, 이 부울경 쪽에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은 시드입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올라간다 하면 향후 10년 안에는 지금과 다르게 얼마든지 정주 요건부터 모든 게 다 변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살릴 희망의 씨앗, 대학에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산업 변화에 발맞춰 올해 새로 신설한 부산대 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은 부산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새 반도체가 되게 뜨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부모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좋아질 거고 취업도 쉬워질 거다라고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부산에서 살고 있어서 이제 커서도 막 애를 가정을 꾸리거나 그럴 때도 부산에서 쭉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반도체 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뭐 대기업인 S사나 뭐 SK 하이닉스 그런 회사들이 이제 부산에 없으니까 많이 신경을 부산에서 써주셔서 유치가 된다면 부산에서 계속 쭉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조건 예산이죠.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죠. 왜냐하면 그 자원을 동원해야만 우수한 교수진이라든지 인프라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그 인프라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텍사스 대학 오스틴 가보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거기 인프라가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1년에 3조 내지 4조 사이의 예산을 투자를 하니까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는 거죠. 혁명이라는 건 그 말 자체가 운명을 바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방대 혁명이라는 건 지방의 운명을 바꾼다는 그런 뜻이겠죠. 적극적인 투자로 지방대의 경쟁력이 올라가면 지역 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의 운명을 바꿀 지방대 혁명, 지금이 그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선배 어디서 내렸어요? 양산이요. 아니 선배 말고요. 저 아주 구미요. 아 구미요? 나는 선배는요? 경기도 판교. 언제 내렸어요? 오늘 내렸어요? 나는 오늘 이번에 휴가라서 아 목요일 날 내렸어요. 목요일이요? 아 선배 결혼 축하드려요 진짜로. 그러고 부산은 얼마 만에 내려오세요? 얼마 만에? 지금은 이제 거의 안 오고 결혼 전에는 매주 내렸어요. 아. 그럼 부모님 보러 갔다. 엄마가 맞아. 목욕탕 가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같이 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맞아 뭔가 딸내미 모먼트로 살짝 공감. 맞아요. 저도 중요하지. 돈 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맞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니까 올라와서 자리 잡으려면은 자연스럽게 다 관심사가 집, 차, 막 이런 쪽으로 재테크 막 이렇게 가고. 이제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살다 보니까 친구들도 다 부산에 있어서 아무래도 약간 좀 그런 부분이 큰 거 같고 부산이 또 살기 좋은 동네다 보니까 뭐 그런 거 다 누릴 거 누릴 수 있고 그래서 굳이 떠나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 떠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산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세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저는 있어요.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연구직 쪽으로 계속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비슷한 근무 환경이나 있다고 하면